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이슈가 블랙홀이 된 전국 속에서도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서서히 점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일선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상가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광양만권이 해남과 함께 전남 지역 데이터 센터의 양대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일선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천안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곡성군. 한 해 평균 이용객은 45만 명입니다. 곡성군이 내년부터 모든 국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기존 보조금 40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매년 45억 원가량을 버스 업체에 보존해줘야 합니다. 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이제 무료버스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곡성군뿐만 아니라 화순군도 내년부터 전 국민 또는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어요. 무료 버스 정책은 현재 전남 완도와 진도, 영암 등 3곳이 시행 중인데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례와 장성, 담양, 보성 등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손실보상금만 해서 25에서 한 30억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좀 예산 문제가 가장 크긴 큽니다. 곡성군의 경우 조성내 군수의 공약 사업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선거에 임박해서 정책을 필 때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정책인 만큼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눈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로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3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7도 이상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도 크게 내림세를 보였지만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시속 55km가량의 매서운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보일 듯 말 듯 약한 눈발만 날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특히 최고 1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영광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도 발표된 만큼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1에서 5cm,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도 1cm가량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곳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린다면 전남 서해안과 광주 그리고 전남 북부 지역에 모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내란 청산이냐 내란몰이냐를 놓고 거칠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내년 지방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란 이슈가 블랙홀이 된 전국 속에서도 선거전은 서서히 점화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규칙 개정 절차를 이번 주에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금요일에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올리고 국민의힘도 전국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온 일정에 맞춰서 공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도 이슈는 여전히 내란 공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2차 특검을 앞세우며 이슈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에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당의 거친 공방 속에 입지자들은 조용히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정원 의원은 다음 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 경선은 김영록,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4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군도 수면 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출판기념회를 예고했고 당초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열려던 민영비 의원은 내년 1월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과 이병훈 전 의원, 정준호 의원 등도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등 조직을 정비하며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선을 서둘러 준비할 만큼 입지자가 풍부한 상황은 아닙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상권 침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때문에 나주시는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에 나서며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상가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점가 지정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도 아직은 부실한 단계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6층짜리 집합상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됐습니다. 상인 집행부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면 상권 환경 개선이나 홍보 등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자격이 생겨 이곳의 상가들은 적게나마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낮고 한 10% 이상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문의 많이 하죠. 하루에 한 서너 통 정도는 전화 통화가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 혁신도시의 골목형 상점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시를 제외한 상가는 모두 3,900여 곳. 이 중 골목형 상점가 구역에 포함된 상가는 800곳가량입니다. 전체의 약 20%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신청 요건이 2,000제곱미터 내 점포 25곳 이상에서 지난해 15곳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해당 구역 내 상가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여전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 서구의 경우 올해 단기간 추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전 지역 가입을 완료한 반면 나주시는 2명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청이 많지 않아서 개소수별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개소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면 인원도 더 충만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선정된 골목형 상점가의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0건으로 나주시는 상권마다 화재보험 가입 비율 등 공모 참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맞아 광주 남구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가운데 광주 남구의회가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감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구 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의 묻지마식 자료 요구를 의정 활동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며 의회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연구 거점 역할을 할 나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어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105억 원이 투입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오는 2027년 1월쯤에 문을 열 예정이며 식품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장비가 구축됩니다. 광양만권이 해남과 함께 전남 지역 데이터 센터의 양대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이 전남의 디지털 산업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 황금산단 내 14,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 이 일대 오는 2027년까지 3,200억여 원이 투자돼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됩니다. 전력 소요량 13.2메가와트급으로 현재 일괄 또는 개별 임대를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만권은 지역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될 데이터 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해남과 함께 전남의 AI 데이터 센터의 한 축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리적,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큰 데다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 풍부한 냉각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큰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중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이쪽이 전부 다가 디지털 수요처들이죠. 그래서 수요가 바로 옆에 갖춰져 있고 그런 여건이면은 여기는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을 정도고. 지역 내에서는 광양만권이 데이터 센터의 허브로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양만권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아니면 남해권에 있는 하동군까지 해서 전남 도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전남 TP,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관련 기관들이 다 구성을 해서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적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광양만권. 국가 디지털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의 대표 농산물인 오이가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조건 덕분에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잎 아래 주렁주렁 매달린 오이, 탐스럽게 자란 오이를 하나씩 조심스레 수확합니다. 바깥은 쌀쌀하지만 풍부한 햇볕에 시설한 온도는 내려갈 줄 모릅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일교차 큰 날씨 덕에 순천 오이는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불어온 바닷바람과 비옥한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었고 재배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모양과 크기도 일정한 게 특징입니다. 맛, 향, 이게 다른 지역보다 아마 우수합니다. 식감은 아삭아삭하면서 수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상자에 차곡차곡 쌓이는 오이들, 올해 안정적인 작황을 보여 생산량은 8,6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하된 오이는 서울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현재 유통가격은 10kg 한 상자에 5만 원 선. 지난해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다른 지역 오이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천 오이 재배 농가 269곳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수익을 올리는 농가만 156곳에 달합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출하될 계획인 가운데 최근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올 겨울을 잘 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다교 보호 컨테너와 온풍 난방기, 유동팬 환기장치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농가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바람과 햇살이 키운 오이, 수십 년간 대표 농산물로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난달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귤과 사과, 쌀 등이 각각 15% 이상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했고 식용유와 무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상승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수여하는 올해 환경기자상 수상자로 광주 MBC 천홍희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자칫 무관심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 현안을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해 지속 가능한 광주를 위한 환경 보전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환경기자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89년 창립한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시민과 폐선 부지, 푸른길 조성, 광주천 영산강 살리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 앞 도로는 가족이나 일행을 태우려는 차들이 몰려 늘 혼잡하고 사고 우려도 높은데요. 그동안 CCTV로 단속을 벌여 5분 이상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효과가 떨어지자 이달부터 단속 시간을 1분으로 바꿨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현주 기자입니다. 공항 앞 도로에 멈춘 차량. 트렁크를 열고 부지런히 짐을 실은 뒤 일행을 태워 공항을 떠납니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앞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공항 1층의 1번부터 5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등에 1분 이상 차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원래 5분까지 정차할 수 있었는데 단속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공항 내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속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버스를 또 자주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고 또 차량들도 통행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시민의식 가지고 다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탈 때가 문제예요. 탈 때가 1분 안에 짐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마련해 주든가 무조건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는 국내선 3층 3번 게이트 앞에 전용 승하차 구역이 마련됐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자나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이곳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공항 앞 교통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려주려는 차량과 태우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거나 버스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내 혼잡도는 확실히 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좀 바람직하게 승하차하는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유 같은 유기성 폐 자원의 50%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선 6개 시군이 바이오가스를 이미 생산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턴 과징금까지 부과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자입니다. 10년 전 운영을 시작한 원주의 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입니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유,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 자원을 하루 200톤 처리합니다.
이 폐기물로 도시가스나 차량 연료, 전기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수 처리장에 약 3,000루베 정도, 그리고 발전 설비는 10,000루베 정도를 공급해서 15,000kW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노이 고장 횡성군도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나섰습니다.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시설과 함께 각종 농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화학제품용 기름으로 만드는 공공열 분해 시설을 2029년까지 설립합니다. 이곳 공근면 초원리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에서는 최초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열분해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비 등 7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피시설인 만큼 횡성군은 주변의 생산 에너지를 활용한 식물관과 치유센터를 조성합니다. 탄소 중립과 또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앞서가서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 지역 바이오가스 시설은 원주 2곳과 춘천, 강릉, 속초, 홍천 등 6곳. 횡성이 추진에 나섰지만 나머지 C군들은 비상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라고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 올해 기준 가스 생산량을 산정하고 미달하면 과징금까지 부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골에서 계획하기에는 그런 거 하고 내가 과징금 그렇게 계획이 있더라도 그 설치도 해야 되는데 과징금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서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강원랜드와 횡성의 돼지 농가 등 폐기물 배출이 많은 민간 사업장 41곳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을 통틀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배출량의 80%까지 끌어올린다고 법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포항에 생산기지를 둔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시행으로 배터리 공급망의 현지화가 중요한 상황 속에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동부도시 데브레첸, 에코프로의 유럽 첫 생산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코프로 포항 공장과 건물 모양이 비슷해 헝가리인지 포항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곳에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공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AP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함께 입주했습니다. 헝가리 공장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 5만 4천 톤으로 전기차 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도 헝가리와 함께 성장하고 유럽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헝가리 공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EU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시행 때문입니다. 유럽 내 공급망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은 물론 현대차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역시 EU 지역에서 배터리 소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삼성 SDI, SK온 등의 한국 배터리 기업이 이미 유럽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에코프로의 헝가리 공장은 K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핵심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라는 공장, 제조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2차 전지 공장이 이제 자동차 공장과 함께 여기에 들어서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원자재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에서 선보인 북극 프로젝트 전시가 예술경영지원센터 우수전시로 선정돼 경기도 용인에서 순회 전시됩니다. 이 전시는 북극 소수민족인 이누이트족의 삶과 자연환경을 현지 예술인들과 한국의 예술인들이 2년 동안 함께 탐구한 결과물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광주 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에서 선보였습니다. 용인 순회 전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다올 갤러리에서 열리고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천안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음악적 기량과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 관현악단이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현악 합주 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거나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등 13개 분야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눈 소식과 함께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권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3도 이상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3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최고 기온보다 무려 7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자체도 크게 내림세를 보였지만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서운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난 밤 사이 보일 듯 말 듯 약한 눈발이 날렸는데요. 오늘 저녁 사이 또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전남 영광에는 대설 예비 특보도 발표된 상태고요. 그 밖에 전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서도 1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면 전남 서해안과 광주 그리고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까지 낮아졌고요. 한낮 기온 한 자릿수대에 머물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4도, 해남의 낮 기온 6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에서도 영하 2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광주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 낮 기온이 반짝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